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학농민혁명 포고문을 비롯한 세계유산 유네스코 7관왕이자 동학농민혁명 기포지가 있는 고창군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밤 시간당 152mm의 기록적 폭우로 피해가 속출한 군산 시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군산과 함께 익산, 전주, 김제, 부안 등의 피해가 신속히 복귀되어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제62회 도민체전이 고창에서 열립니다. 잘 보실 테니 의원님들의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용 묘목 생산 사업 대행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조립 묘목의 확찰률을 높이기 위해 지정 대행업체가 생산한 우량 묘목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입하여 시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대행 생산자 묘목 구입 실적은 약 2천만 본, 230억 원 규모이며 연평균 약 400만 본에 46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업체의 독점적 구조가 의심됩니다. A농원이 전체의 24%를, B농원이 19%를, C농원이 16%를 차지하여 세 업체가 전체 물량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묘목 생산 대행 조건은 종묘 생산업자 등록 후 2년 이상 경과, 5,000평방미터 이상의 포지 보유, 725평방미터 이상의 간이 온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종묘 생산업자는 40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묘목 생산 대행이 가능한 업체는 10개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0군데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대행자 선정 공고에 신청한 10개 업체만을 사실상 대행업체로 간주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요건을 갖춘 업체가 있음에도 기존 사업자의 독점적 운영으로 신규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는 아닌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받은 계약서류에서 여러 의심 정황이 있었습니다. A농원과 C농원의 계약서류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같았고 D농원과 E농원은 팩스번호가 동일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대표자의 성이 동일하여 가족관계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거래 실적을 보면 A와 C농원은 40%를, D와 E농원은 25%, 네 곳이 합쳐 무려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화, 팩스번호 동일, 대표자의 성의 일치 등은 서류 심사 단계에서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는지,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일부 업체의 독과점적 점유가 관리감독의 빈틈 속에서 고착화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실체가 동일한데 명의만 분할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비칠 소지가 큽니다. 지사님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법령 지침상의 문제 여부는 물론 도덕성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계약서류상 형식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공정성, 투명성, 도덕성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라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전북자치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는 수의계약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농원의 소재지로 기재된 곳은 정읍시 백운길 47번지입니다. 이곳은 백운 경로당이었습니다. 수의계약 정보라는 공식 공개 자료에 허위 정보가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계약서상의 주소와 홈페이지의 주소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F농원의 납품서에 찍힌 대표자의 도장이 계약서류의 도장과 상이했습니다. 이 역시 단순한 오류로 넘어가야 할 사안인지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공정성, 투명성, 도덕성입니다. 묘목 생산 대행 사업이 소수업체의 독점적 구조로 흐르고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면 이는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계기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전북 사랑 도민증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년층 유출은 멈추지 않고 지역 경제는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자치도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북자치도민의 관계인구를 확대하고 외연을 넓히기 위해 추진되는 전북사랑 도민증 제도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사항입니다. 춘향도민이나 전북자치도에 연고가 있는 분들에게 전북자치도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자는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형식적 실적에만 집착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4월 21일 도지사의 지시사항이라는 명목으로 전북사랑 도민증 가입 확대를 위한 전 직원 동참 협조 및 실적 제출 요청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군과 출연기관의 곳곳에서 불만과 반발의 목소리가 들리는 등 과연 정책 참여가 자발성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 지시사항이라면서 실적 제출을 요구한 것이 과연 제도의 취지와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러한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실적을 받아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7월 31일 이번에도 지사님의 지시사항이라면서 전북사랑 도민증 가입 확대를 위한 전 직원 동참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실적 제출 요구 문구가 빠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공문을 받은 기관 직원들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신청 시 추천인, 추천기관, 이름 등 추천인을 필히 기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 지시사항이 있을 때마다 전 직원 동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방식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관의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그 심정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 수치만 보더라도 문제는 명확합니다. 전북사랑 도민증 발급 건수는 2022년 133명, 2023년 1111명, 2024년 3,544명, 2025년 7월 말 기준 23,58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공문을 보낸 직후인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의 발급 실적은 2117명으로 올해 전체 실적의 85.3%를 차지합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실국별, 직속기관 및 사업소별, 유관기관별, 시군별로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방본부가 3,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권 담당관이 1명에 불과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정읍시가 5,0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완주군이 39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유관기관별로는 신용보증재단이 1,3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제협력진흥원은 13명에 그쳤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처럼 행정적 동원과 실적 위주로 추진된 가입이 과연 전북자치도의 관계인구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실국별, 기관별, 시군별로 세분화하여 실적을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실적이 많은 부서나 기관의 별도의 혜택이나 인센티브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의 취지 자체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방식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만 도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북사랑 도민증 가맹점 현황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맹점은 197곳에 불과하며 지난 5월 방송보도에서는 일부 가맹점주조차 자신이 가맹점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다른 지역 주소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허점 때문에 이로 인한 악용 소지도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난 5월 방송보도 내용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사랑 도민증이 단순한 카드 한 장을 넘어 전북자치도를 잇는 진정한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실적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여 도민에게 의미 있는 제도로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금구 지정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는 현재 1금고인 농협과 2금고인 전북은행에 각각 예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은행은 4년마다 심의를 거쳐 도금고로 지정되고 있으며 도금고는 공적 자금을 관리 운영하는 만큼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도금고 선정 기준에 도내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 계획을 신설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1금고는 2금고보다 평가 점수가 높은 곳이 선정되며 협력사업비 또한 2금고에 비해 2배 이상 더 많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평가와 기여에도 불구하고 1금고의 실질적 운영 내용은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예치 자금을 운영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기준은 평균 잔액, 평잔이라고 합니다. 2024년 말 1금고의 일반회계 평자는 3,700억 원에 불과한 반면 2금고의 평자는 6,700억 원으로 약 2배 이상에 달합니다. 이는 1금고가 일반회계만을 담당하면서 사업경비 지출이나 시군 교부 등으로 유동성이 큰 반면에 2금고가 관리하는 특별회계와 기금은 입출금 빈도가 낮아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은행은 이러한 안정적인 평잔으로 공적 자금을 운영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수년째 전국 예대마진 1위를 기록하고 올해에도 주주들을 위해 반기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7개 시도의 금고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1금고가 일반회계만을 담당하는 경우는 우리 전북자치도가 유일했습니다. 나머지 16개 시도는 1금고에서 일반회계와 함께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일부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 2025년도 도금고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특별회계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금고로 이관하여 평잔의 역전 현상을 해소할 의향이 있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전북은행이 수년간 높은 대출금리를 바탕으로 예대마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도금고 선정평가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적 자금을 운영하는 도금고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균형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번 도금고 선정은 1등으로 평가받는 은행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창군 해리교차로에 대해 묻겠습니다. 해리교차로는 국지도 15호선 구간에 위치한 주요 도로로 해리, 무장, 상하, 심원 등 인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된 무장 성내마을에서 해리 금평마을 6km 구간 확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준공일로부터 불과 10년이 되지 않은 지난 6월 14일 폭우로 인해 해리교차로 도로 옹벽 사면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교각 내부로 물이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붕괴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심하게 돌출되어 있어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한 마감재가 벌어져 내부 충전재 역할을 하는 토사와 자갈이 흘러나오고 있어 부실 시공의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회전교차로가 고가도로 교각 아래의 좁은 공간에 설치되어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이로 인해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도로관리사업소 및 주민들과 현장에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 시점에도 회전교차로를 역주행하는 차들이 여러 번 목격되어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땜질식 보수 보강만으로는 근본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가도로 교각을 철거하고 현재 교각 아래 별도로 설치된 회전교차로와 겹쳐있는 구조를 하나의 평면 회전교차로로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경기도 오산에서도 비슷한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대통령께서 강력히 질타하였고 현재 경찰 수사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해리교차로 역시 비슷한 위험을 안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장면 도곡교차로에서 해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해리교차로와 유사한 교차로가 3개나 있으나 모두 평면화되어 있고 유독 소재지 구간인 해리교차로만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리 소재지 발전에도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본 붕괴로 인하여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면 물론 소도심 발전의 장애 요소인
해리교차도 고가도로를 철거하고자 주민들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철거하고 평면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결코 시간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활 보장을 위해 전북자치도 차원의 책임있는 절차와 실질적 대안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직업계고등학교 외국인 유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베트남 교육훈련부 국제교육개발센터 CIED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약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교육청은 공개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교육감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CIED는 어떤 성격의 기관인지 그리고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CIED는 지난 6월 30일까지 유학생 모집을 완료하고 48명의 지원자 중 25명을 추천했으며 1차 심사를 통해 18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오는 11월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따라 원서 접수와 면접을 거쳐 입학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CIED 협력기관이라고 알려진 KIPA라는 유학원은 전북 직업계고 유학 설명의 공고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그동안 KIPA는 전북자치도뿐만 아니라 한국직업계고 유학 홍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보호자와 3년간 동행이 가능하다, 100% 합격 보장과 같은 허위 정보가 홍보되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고등학교와 유학생의 부모 동반 비자는 자비 유학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까다로운 재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KIPA는 전북 도교육청이 진행한 유학생 모집 면접 현장 사진을 촬영해 자사의 SNS에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육감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에서는 KIPA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또 해당 사진 게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무단 사용이라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CIED가 추천한 유학생 가운데 KIPA를 통해 모집된 학생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KIPA가 허위 정보를 통해 모집 홍보하였다면 교육청은 CIED 측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까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 권한대행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단순히 학생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며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과정 전반에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